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천문해학교 해오름반 사회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중학사회 2단계 수업이 시작되는데요. 먼저 차례를 보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회 2, 그 다음 쪽으로 한번 넘겨보세요. 그러면 차례가 나옵니다. 전체 6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1단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1. 인간과 환경 6쪽에 1. 기후와 생활 15쪽 2. 자연재해 24쪽에 3. 환경오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2단원입니다. 문화와 생활이죠. 38쪽에 1. 문화의 이해 47쪽 2. 다양한 종교 문화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3단원 경제와 생활 60쪽에 1. 경제생활의 이해 70쪽 2. 소득과 소비 75쪽 기업과 무역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4단원 역사죠. 네, 88쪽에 1. 종교와 문화 97쪽에 2. 과학과 문화 106쪽 3. 세계 속의 우리 문화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5단원 정의와 정치 120쪽에 1. 함께 사는 사회 129쪽에 2. 인권과 기본권 139쪽 3. 일상생활과 법 그 다음 마지막 6단원입니다. 정보화와 세계화 152쪽에 1. 세계의 지리 163쪽에 2. 세계의 여러 나라 이렇게 6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오늘은 1단원 인간과 환경 1. 기후와 생활 네, 기후와 생활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면 궁금해요. 어떤 게 궁금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후는 인간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리 매일매일 아침에 날씨부터 확인하죠. 옷을 어떤 것을 입고 갈까? 비가 올 것인가? 우산을 가져가야 하나? 그래서 기후 날씨는 우리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죠. 그 다음에 자연재해. 자연재해는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지진이 난다거나 그 다음에 태풍이 불어온다거나 장마가 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죠. 다만 이런 자연재해로부터 일어나는 그런 피해를 우리가 최소로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자연재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환경오염 아주 심각합니다. 요즘 갈수록 환경오염은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원인을 먼저 알아야 그 원인에 맞는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오염은 정말 신경 써서 우리가 해결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다음 네, 그 다음 쪽으로 이렇게 넘겨보시면 네, 1. 기후와 생활 6쪽입니다. 우리 교과서 6쪽이에요. 기후와 생활 그 다음 우리나라 기후의 특성이죠. 예, 우리나라 기후의 특성 그 다음에 학습 목표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1. 우리나라 기후의 특징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 우리나라의 계절별 기단과 계절마다 우리나라 쪽으로 오는 기단이 있어요. 그 기단과 관계되는 우리나라의 기후를 설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생각열기 보니까 이렇게 우리나라의 사계절의 자연의 모습이 나와 있죠. 네, 여기는 진달래가 피어 있는 거 보니까 봄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푸른 녹음이 짙죠. 우거진 숲이 있어요. 여름이네요. 여름. 그 다음에 단풍이 보이니 가을이죠.
하늘도 높고 그 다음에 눈이 내린 겨울산입니다. 여기 겨울. 우리나라의 사계절의 모습이 다 있죠. 정말 아름다운 자연을 가졌어요. 우리나라는. 그러면 우리나라의 사계절. 우리나라는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해. 계절에 따른 생활 모습이 다릅니다. 계절마다 날씨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 모습도 다 다르죠. 그 다음에 계절에 따른 생활 모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그 다음에 7쪽입니다. 네, 최대한 키워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기후의 특성. 그럼 우리나라의 기후의 특성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고 있으면 우리나라 기후를 이해하는 데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구를 여기 위에다가 그냥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어디 빈 공간 있나 한번 찾아볼까요? 빈 공간이 좀 없어서 네, 요 정도에서 한번 그려볼까요? 조금 깨끗하니까. 네, 여기다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지구는 공처럼 생겼죠. 그래서 동그랗게 생겼어요. 이렇게. 다시 그려볼게요. 좀 예쁘게. 이렇다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구인데 여기가 남쪽이죠. 남쪽이어서 여기를 남극이라고 합니다. 남극에는 누가 사나요? 펭귄 살죠. 펭귄이 추워하든가요? 더워하든가요? 얼음 위에 서 있죠. 그래서 남극은 아주 춥습니다. 얼음 위에 펭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북쪽이라서 북극이라고 합니다. 북극에는 누가 살고 있죠? 북극곰이 살고 있죠. 북극곰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얼음 위에 있죠. 북극곰도. 그래서 지구는 남극도 춥고 1년 내내 추워요. 북극도 1년 내내 춥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이 선이 있는데 지구의 가로선을 위도라고 해요.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위도를 적도라고 하는데요. 여기를 지나가는 나라들은 1년 내내 덥습니다. 1년 내내 더워요. 열대기후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디 있냐면 이때 적도를 중심으로 아래쪽을 남반구라고 하고요. 남쪽에 있다고 남반구라고 하고 구의 반이라고 반구라고 하는 거예요. 남쪽에 있는 우리 공을 구라고 하죠. 공처럼 생긴 도형을 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구의 남쪽에 있는 구의 반이라고 남반구. 그 다음에 적도의 위쪽은 북쪽에 가깝죠. 그래서 북반구라고 합니다. 북쪽에 있는 구의 반, 반이죠. 적도 중심으로 아래 반, 위로 반 나눴잖아요. 그래서 구의 반이다.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동양이라고 하죠. 중국, 일본, 우리나라는 동양이라고 하고 미국이나 유럽은 서양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동쪽에 있다고. 그럼 우리나라는 이쪽 동쪽에 있습니다. 한 여기 정도. 동쪽에 중간 정도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 북쪽에서 바람이 불어온다면 춥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겨울은 북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추운 겁니다. 여기 추운 지방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요. 그래서 이쪽에 시베리아가 있어요. 러시아의 시베리아. 동토의 땅이라고 하죠. 얼어붙어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겨울에서는 이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데 추운 지방에서 바람이 불어오니 춥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겨울은 춥습니다. 그 다음에 여름에는 이쪽에서 바람이 불어가요. 여기 적도는 뭐라고 했어요? 1년 내내 덥다고 했죠.
더운 지역에서 바람이 불어오니 우리나라는 더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남쪽은 그래서 적도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남쪽은 따뜻하고 북쪽은 북극에 가깝기 때문에 북쪽은 더 춥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제주도가 제일 따뜻하죠. 남쪽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남쪽은 따뜻하고 북쪽은 춥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기 정도의 위치에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우리나라의 기후를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구에서 우리나라의 위치를 설명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나라의 기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7쪽이죠. 우리나라의 기후 특성. 우리나라는 아시아 대륙에 세계에는 대륙이 6개가 있어요. 아메리카 대륙도 있고 아메리카는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이렇게 나누죠. 그 다음에 유럽 있죠. 아시아 있죠. 그 다음에 아프리카 있고요. 오세아니아가 있어요. 오세아니아 이렇게 6개의 주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시아에 속합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도 동쪽에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일본, 중국을 뭐라고 하나요? 동양이라고 해요. 미국이나 유럽은 서양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아시아 대륙 동쪽 끝에 있으며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 국가이다 그랬는데 이것을 밑에 지도에서 먼저 설명을 하고 오겠습니다. 삼면이 바다고 반도 국가라고 했어요. 그러면 밑에 지도에서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는 여기만 육지에 붙어 있죠. 여기도 바다고 여기도 바다고 여기도 바다예요. 지도에서 오른쪽이 동쪽이고 왼쪽은 서쪽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이 남쪽이죠. 그리고 위쪽은 북쪽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방위표를 이렇게 사자로 써서 표현을 하는데 오른쪽은 동쪽, 여기는 서, 남, 북. 지도에서는 항상 방위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위표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나라를 봤더니 여기가 우리나라죠. 우리나라를 봤더니 동쪽, 남쪽, 서쪽 세 개의 면이죠. 하나, 둘, 셋. 그래서 삼면이 세 개의 면이 뭘로 돼 있어요? 바다고. 그 다음에 반도 국가라고 했어요. 반도는 무슨 뜻이냐면 조금 지우고 볼까요? 네, 땅이 바다 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것을 반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뭐라고 해요? 한반도라고 하죠. 한반도다. 바다 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땅을 반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한반도라고 해요. 그럼 우리나라 중에서도 여기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이 부분이 충청남도 태안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하나요? 태안반도라고 합니다. 태안반도. 그래서 바다 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땅을 반도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반도 국가이죠. 우리나라 땅 자체가 바다 쪽으로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시아 동쪽 끝에 있어서 동양이죠. 그리고 삼면, 아까 동쪽, 그 다음에 서쪽, 남쪽 세 개의 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그 다음에 바다 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땅인 반도 국가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한반도다. 그 다음에 대륙, 육지를 말합니다. 대륙과 해양, 바다, 대륙과 해양의 영향을 모두 받아서 사계절이 비교적 뚜렷하며 계절에 따라 다양한 기상현상이 나타난다. 또 계절마다 계절풍이 불고 그 다음에 계절마다 불어오는 바람의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계절마다 계절풍이 불고 여름철과 겨울철,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철은 너무 춥죠. 그래서 온도의 차가 심하죠. 온도의 변화도 심하고, 그 다음에 강수량. 강수량은 눈이나 비가 온 양을 말해요. 우리는 여름에 비가 많이 오죠. 뭐 겨울에 눈이 오기는 하지만 겨울에 눈 오는 양보다는 여름에 비가 많이 와요. 그래서 여름에 강수량이 높고 겨울에 강수량이 낮죠. 비가 훨씬 많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온도의 차이도 크고 강수량의 차이, 그래서 변화가 심하다. 최근에는 지구온난화로 지구의 온도가 전체적으로 자꾸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북극에 있는 얼음이 녹아내린다고 해요. 그래서 이상기후가 나타나죠. 전에는 나타나지 않던 기후, 그것을 기후가 이상하다. 그래서 이상기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로 겨울철에 뚜렷하게 나타났던, 원래는 지구온난화 이전에는 사만사온 현상이 나타났어요. 사만사온은 뭐냐면, 여기서 3은 3일은 찰 한자예요. 춥고, 겨울에 한 3일은 춥고, 4일은 따뜻할 온자입니다. 4일은 따뜻하다. 우리나라 겨울은 이랬었거든요. 한 3일 춥고 한 4일 따뜻하고 이런 사만사온 현상이 나타났는데, 최근에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런 사만사온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상기후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기상현상에 영향을 주는 공기덩어리를 기단이라고 하는데, 이런 공기덩어리가 어느 방향에서 오는가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기후를 결정을 하죠. 그래서 공기덩어리를 기단이라고 해요. 그러면 공기덩어리는 계절마다 다르게 대륙과 해양에 영향을 주어서 계절 변화를 만든다. 우리나라 기후에 영향을 주는 기단은 시베리아 기단, 양쯔강 기단, 양쯔강은 중국에 있는 강입니다. 양쯔강 기단, 그 다음에 북태평양 기단, 오호츠크의 기단, 그 다음에 적도 기단. 적도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지구가 있을 때 이 한가운데 선, 1년 내내 더운 열대 기후를 나타내는 이 선을 적도라고 한다. 여기는 1년 내내 덥다고 했어요. 북극은 1년 내내 춥고, 남극도 1년 내내 춥고, 가운데는 1년 내내 덥고, 지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베리아 기단, 양쯔강 기단, 북태평양, 오호츠크의 기단, 적도 기단이 우리나라의 기후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 지도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놓고 보겠습니다. 우리 지도를 볼 때는 항상 방향을 알아야 되겠죠. 오른쪽이 동쪽입니다. 왼쪽은 서쪽, 그 다음에 아래쪽은 남쪽, 위쪽은 북쪽이에요. 그러면 여기 우리나라가 있죠. 근데 저기 북극에 가까이 있는 러시아의 지역 시베리아에서 이렇게 우리나라 쪽으로 기단이 내려와요. 바람이 불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어떻게 될까요? 시베리아인데 추운 지역이죠. 북극은 1년 내내 춥다고 했어요. 그래서 건조하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겨울이 되겠죠. 여기서 바람이 불어올 때는 겨울이에요. 그 다음에 반대쪽, 이쪽에서 바람이 불 때는 여 밑에가 적도가 있죠. 적도는 1년 내내 덥다고 했어요. 이 밑에 적도가 있습니다. 적도는 1년 내내 덥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니 더운 바람이겠죠. 그래서 북태평양 기단이 우리나라로 올 때는 더운 바람을 몰고 오기 때문에 여름입니다. 여름. 그 다음에 양쯔강, 중국이죠.
예, 중국에 양쯔강이 있는데 이쪽에서 기단이 우리나라 쪽으로 올 때는 봄이에요. 너무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봄. 그 다음에 오호츠크의 바다 쪽에서 오는 기단은 가을입니다. 여기도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거죠. 이때의 계절은 가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이런 기단들은 우리나라 어느 쪽에서 기단이 오는가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후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렇게 해서 생기는 겁니다. 겨울, 여긴 여름, 봄, 가을. 그 다음 그러면 이제 계절에 따른 기후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겨울, 그 다음에 봄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겨울은 우리 북쪽에서 발달한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죠.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는다. 대륙에서 차고 건조한 바람이 불어온다. 그러니 겨울이죠. 추우니까. 위도상 북쪽과 내륙 지방으로 갈수록 더 춥다. 예, 북쪽이 북극에 가까우니까 춥겠죠. 그리고 내륙은 뭐냐면 우리나라 땅을 조금만 한번 그려볼게요. 남한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서해, 동해, 남해예요. 그러면 여기는 해안가겠죠. 이런 데에 있는 도시들은 해안가예요. 근데 한 가운데 있는 여기를 내륙이라고 합니다. 근데 내륙은 기후가 안 좋아요. 겨울에는 더 춥고 여름에는 더 덥고 그래서 북쪽은 북극에 가까우니까 당연히 추울 수밖에 없겠죠. 추운 지역에 가깝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륙 바다 쪽이 아닌 바다 쪽은 해안가라고 하죠. 해안가가 아닌 안쪽에 있는 땅을 내륙이라고 하는데 내륙은 더 춥다. 겨울에는 더 춥고 여름에는 더 덥고 그래서 내륙 지역의 기후는 사람 살기에는 불편하겠죠. 그러면 이제 겨울까지 보았습니다. 북쪽이나 내륙까지는 더 춥다. 그 다음에 이제 봄은 겨울에 시베리아 기단은 세력이 약해지고 이제 중국 대륙의 남쪽에 양쯔강 기단이 발달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따뜻하고 건조한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봄이죠. 봄에 여기 봄이라고 했죠. 봄에 따뜻하고 건조한 바람이 불어온다. 근데 단점이 있죠. 중국에서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중국의 그 사막에서 일어나는 모래바람까지 몰고 와서 황사현상이 일어나죠. 중국의 내륙 사막에서 건조한 모래먼지가 날아와서 우리나라에까지 황사현상이 나타난다. 여기서 모래먼지만 오는 게 아니라 모든 오염된 공기까지 몰고 오니 우리나라는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겠어요. 그 다음 여름으로 가겠습니다. 네, 여름. 남쪽의 북태평양 기단이 우리나라 쪽으로 오죠. 북태평양으로부터 기온이 높고 습한 바람이 불어온다. 그래서 우리나라 여름은 어때요? 기온이 높으니까 덥고 습하죠. 끈적끈적하죠. 여름에. 그래서 기온도 높고 습도가 높은 그런 바람이 불어와서 아주 덥고 또 어때요? 비도 많이 온다. 장마 있죠. 여름에. 그 다음에 비가 여러 날 계속되는 장마가 시작되고 이제 장마가 그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가 찾아오나요? 무더위가 찾아오죠. 더위가 늦은 밤까지 지속되는 밤에도 계속 온도가 떨어지지 않고 지속되는 높은 온도를 뭐라고 해요? 열대야라고 하죠. 밤에도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너무 더워서. 그 다음에 열대성 저기압인 여름에 태풍도 불어오죠. 태풍.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나라의 여름의 특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을입니다. 네, 가을. 가을은 여름에 덥고 습한 태평양 기단은 이제 세력이 약해지고, 오호츠크의 기단과 이제 가을이 지나고 나면 겨울이 되죠. 겨울에 오는 시베리아 기단이 이제 조금씩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가을에는 오호츠크의 기단과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으로 점차 선선하고 건조해진다. 네, 가을은 선선하죠. 그 다음에 날씨가 맑고 청명하고 높고 푸른 하늘을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 가을은 날씨가 참 좋죠. 청명하고 맑고 높고 푸른 하늘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가을이 지나고 나면 점점점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기온이 낮아지면서 단풍이 덜고 아침 저녁의 기온은 차가 크지면서 서늘해진다. 여기서 이제 더 지나면 겨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네, 우리나라 사계절의 기후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네, 생각 따지기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키워볼까요? 네. 지도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의 겨울과 여름에 영향을 주는 기단의 이름을 각각 써봅시다. 그랬어요. 이쪽이 북쪽이죠. 여기가 동, 여기가 서, 아래쪽이 남쪽이에요. 우리나라 이쪽.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우리나라 북서풍이라고도 합니다. 북서풍이 불어올 때는 이쪽 북쪽에서 불어오는 시베리아 쪽에서 불어오죠. 이쪽이 러시아의 시베리아, 북극에 가까운, 그래서 추운 지방에서 오는 바람이니 우리 얼마나 춥겠어요. 그래서 A는 겨울이겠죠. 겨울. 겨울에는 어떤 기단이죠? 시베리아 쪽에서 불어오죠. 그래서 A는 시베리아 기단입니다. 시베리아 기단. 그 다음에 이거는 반대죠. 겨울의 반대. 여름이죠. 우리나라 여름은 어느 쪽에서 오나요? 북태평양 쪽에서 기단이 우리나라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B는 북태평양 기단. 그리고 아래쪽일수록 적도에 가깝다고 했죠. 그러면 네, 1번 A 기단은 시베리아 쪽에서 오니까 시베리아 기단이죠. 시베리아 기단, 겨울이에요. 그 다음에 B 기단은 여름이죠. 여름은 북태평양 쪽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북태평양 기단. 네, 더운 바람이 오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여름은 덥습니다. 계절도 한번 써볼까요? 여기는 우리나라의 겨울. 시베리아 쪽에서 올 때, 그 다음에 북태평양 쪽에서 올 때는 여름이에요. 그 다음 2번. 다음 중 계절에 맞는 기상현상을 찾아 써봅시다. 이렇게 찾을 때는 하나하나 순서대로 해야 빠뜨리지 않겠죠? 그러면 장마부터 보겠습니다. 장마, 봄, 여름, 가을, 겨울 중 여름이죠. 예, 여름의 장마. 그 다음에 폭염은 온도가 너무 높고 너무 더운 거예요. 계속. 여름이죠. 폭염에 사망하는 사고까지 일어나죠. 시골에 노인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너무 더워가지고. 네. 그 다음에 눈입니다. 눈은 겨울이죠. 눈. 그 다음에 청명한 하늘. 우리나라 언제 날씨가 청명하죠? 가을. 청명한 하늘. 그 다음에 열대야. 밤에도 계속 더운 거죠. 여름이죠. 열대야.
그 다음 단풍, 가을이고요. 단풍. 그 다음 황사, 중국에서 불어오는 바람. 봄에 양쯔강 기단이 몰려오죠. 그래서 그때 중국의 모래바람까지 황사, 봄. 네,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